안녕하세요. 아빠개비 보김입니다. 오늘도 이제 완전 고정 형수님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야외를 좀 나왔는데 생동감이 있네요. 봄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창피하네요. 근데 저 앞에도 보면 꽃들도 지금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여름 전이라 좀 산들산들 바람도 좀 불어서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네. 맞아요. 봄 오면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막 마음이 설레죠. 왜? 콩닥콩닥대고. 진짜?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왜 그럴까? 왜 안 돼? 하여튼 봄이라는 이제 계절에 좀 저희가 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피디님이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할지 궁금하긴 하고 그에 앞서서 안내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사연 응모해 주시면 중간중간마다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스타벅스 3만원짜리 쿠폰 드리고 있어요. 요 쿠폰은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금액대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지금 찬스이실 때 사소한 고민이시던 아니면 뭐 큰 고민이시던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좀 나름의 솔루션 계속 드리면서 상품권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응원해주세요. 그럼 피디님 오늘 좀 멀리 계시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 뭘까요? 피디님 근데 여기 소음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이들을 제가 좀 쫓을까요? 그렇지. 자라난 새싹을 새싹들을 밟으라고 그치. 있는 거예요. 새싹은. 나 오늘 안티.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쵸. 아니 집을 빠져나와서 해방이다 했는데 여기 애들이 더 많네. 그치. 아마 요새 그 오픈 수업 같은 그런 걸 게 좀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야외 나가서. 하긴 우리 아들 그치. 수련회 갔어. 수련회 갔고. 자, 주제가 오늘 뭘까요? 외국에서 잠깐 사신 적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주재원 생활 하셨을 때. 그래서 그때 얘기가 더 재밌게 들렸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외국과 많고. 한국의 문화 차이. 이게 문화? 가정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모르니까 궁금하긴 하네.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 학교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머님들 학교 생활 커뮤니티 엄마들? 관계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물론 거기도 한인분들을 만나신 거죠. 한인분들도 있고 아이들 거의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가지고 그래요? 한국 사람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 않은 동네 살았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랑도 좀 지냈고 물론 나는 수아처럼 했지만 손으로 바디랭귀지가 있으니까. 했지만 그렇게 했지. 근데 글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나는 처음에 한 1년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어? 울었지. 그 고향이 그리워서 아니면 뭐 언어적인 아니 문제? 우선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낼 화를 수 못 없어. 내, 영어로. 내 성격 할 수가 없지. 어허. 그러니까 나의 이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없고.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컴플레인도 못 하고 그냥 눈물만 주르르 우시우시 해야 되니까. 우시우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를 들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런 환경. 지금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환경이 좋아졌죠. 그쵸. 지금 이렇게 보듯이 그치. 공원도 많아지고 맞아. 어딜 가도 이제 뭐 팍세권 이러잖아. 팍세권. 팍세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거 많이 따지고. 숲세권, 습세권, 팍세권. 팍세권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런 동네를 많이 이사 오고 그쵸.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미국은 원래 자연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뛰어놀게 하는 그 분위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애들 키우기는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우리나라처럼 너무 막 목을 재지 않잖아요. 다 학원 막 집 막 이렇게 안 하니까. 맞아. 진짜 학원 없어요? 학원 있지. 있긴 근데 있어. 꼭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 망쳐놔. 학원을 뭐 이제 이렇게 외국 사람도 시키기는 하는데 우선 그런 사람 동양의 공부를 좀 시키는 그런 민족들이 들어가면 우선 거기에 집값들이 오르고 진짜 학원도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거고. 그쵸. 그죠? 좀 외국에 가면은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런 걸 피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약간 좀 취지와는 다르게 뭔가
미국의 그 문화에 약간 맞지 않은 그거 좀 흐려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죠. 그럼 형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더 맞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정말 한국으로 뛰쳐가고 싶었는데 한 1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외국이 좀 더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사교육 이런 부분들이 과열되지 않고 아이도 그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위기. 운동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을 우리나라 중요하게. 애들은 운동을 좀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체육도 요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돈 내고 체육을 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살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걸 학교에서 많이 시켜요. 쉬는 시간에도 15분을 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서 그냥 풀어놓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운동장에서 요새 뭐 축구만 해도 뭐라고 하던데 뭐. 그치. 막 왜냐면 사건 사고 생기고 또 애 누구 다치면 막 부모님들 고소고발한다고 또 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이런 그렇게 안 하고 골치 아프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지금 문화에서 보면은 더 외국을 그래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면은 장점이 미국에는 난 이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쵸. 미국에는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어떤 면이냐면은 아이들을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외국은 그리고 오히려 더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그 교육면에서는 아무튼 좀 더 그래서 외국으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있지만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편한 것도 많이 있죠. 그 이제 예를 들어 인접성,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 편의시설도 예를 들어 그렇고. 마트 같은 거가 우리나라가 잘 돼 있지 않아요? 편의점이랑 아니 마트? 거기도 뭐 타겟이나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마트 같은데 크고 대형마트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마트처럼 보이지만 그들한테는 대형마트까지는 아닌 규모의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네는 속도가 느려. 내가 제일 불편했던 건 뭐냐면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 만약에 하수구 막혔어. 뭐 잘못했어. 전화하면은 바로 달려오지. 그럼 오늘 뭐 1시까지 가겠습니다. 미국? 알겠어. 언제 예약할 거야? 그러면은 내일? 내일은 안 돼. 그러면 언제 막 물 넘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갈게. 그리고 와서도 딱 보더니 우리나라는 딱 오면은 시설 딱딱딱 오늘 끝났습니다. 그치. 이거는 뭘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가져왔대. 내일 다시 온대. 진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미쳐버려. 화가 나서 미치고 나중에 한 1년 되면 이제 내려놓기는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좀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좋게 말하면 유하고 좀 느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겠네. 왜냐면 아이들도 운동 좋아하고 그렇게 키우고 이제 과열되지 않는 느낌을 살다 보니. 맞아요. 그런 거는 있겠지. 근데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은 그렇지만 사실 나같이 뭐 주재원이나 맞아. 이민을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늙어. 답답하지. 늙어. 그치. 그런 단점?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장난 아니죠. 통신도 그렇고 모든 게 LTE잖아.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유레카라고 느끼는 그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뭐 인터넷 속도도 그치. 있지만 뭐 전화하면 바로 달려서 바로 고쳐주고 뭐 딱딱딱. 그치. 그리고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서 진짜 뭐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 못 해요. 외국?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길어도 한두 시간 기다리면 그 정도가 짧은 거구나. 네. 그리고 우리는 뭐 그것도 못 견뎌 하잖아. 한두 시간 있는 거. 예약을 뭐 어떤 거 오늘 병원 갔다가 어디 뭐 고치러 갔다 이런 거 못 해요. 그렇게가 되지 않아. 하루에 하나도 힘들어. 하루에 하나를 완벽하게 한다. 행운이지. 제가 얼핏 듣기로 이거 호주 얘기였는데 거기는 뭐 3시면 대부분의 업무가 종료가 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은행을 줄 서서 기다리다가 3시 딱 끝나서 창고 닫고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그래.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런다더라고. 맞아. 미국도 그런 느낌이 미국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5시, 6시에 문 닫는 거야, 만약에 슈퍼가. 그러면 이제 5시부터 뭐 이렇게 하고 뭐 물어보려고 해도 직원들도 잘 없어. 그래가지고 막 다니다가 이제 6시 다 돼가 문 닫을 거야. 이런 거지.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도
상징적인 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게 또 공항 체계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비원들도 좀 이렇게 좀 젊고, 왜냐면 군인 문화가 있으니까 군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니까 그 젊고 좀 빠릿빠릿하고 이런 느낌인데, 외국 공항의 어떤 직원들 느낌은 배가 좀 나오시고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그런 근데 느낌이 무서워. 많이 있어. 아 그래? 우선 공항 자체가 우리나라랑 무서워요.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나는 뉴욕에 살았으니까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출입국 거기가 굉장히 좀 왜냐면 엄격하잖아요. 범죄가 또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예민하게 무서워. 되는구나. 뭐 뒷둥이고 나발이고 여기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나 아무 죄도 없는데도 그런 느낌.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좀 더 친절하고 그치 그치. 젊고 맞아. 여행하면서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 인천공항 자체가 그거랑 좀 틀리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본이 좀 친절한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밝게 웃는 게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 길을 물어봐도 저도 일본 생활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정감 있게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볼 때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 가셔서 왼쪽 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스미마셍,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길 물어보면 잠시만요, 따라오세요. 자기가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맛이 좀 있잖아. 있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나는 일본은 사실 안 가봤어. 그 가까운 나라인데도 일본은 안 가봤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본 사람 친구는 있었어요, 20대 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친절하는데 약간 가식 같은 느낌? 그치. 그런 약간 게 거리감은 약간 있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문화가 아닌가, 그 사람에 대한 문화, 그 특징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있었어. 미국 사람이랑 미국에 살면서 이건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이렇게 빌딩이나 어디 가면 문 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다음 사람이 오던 말던 그냥 쑥 지나가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누가 뒤로 와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지나가고도 문을 열어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항상 땡큐. 내가 매너가 이제 생활화되어 틀려. 있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지가 왕자야 공주야. 땡큐 없어. 고맙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탈 때 내려야 탈 거 아닙니까? 근데 내리지도 않은데 막 쑥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땐 좀 당황스럽긴 해요. 많고 우리 아들도 그래. 여러 번 나한테 얻어 터졌어. 그런 매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도 성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매너. 이게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 문화가 사실 닮아 있잖아요. 왜냐면 뭐 축구도 보면 사실 생전 축구 안 봤다가 막 강화문 가야 되는데, 야 다 가자 막 해서 가서 그냥 축구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다녀오고, 막 들끓다가 확 식기도 하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것 같은데, 옛날 대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 우리나라가 행사들이 막 많잖아요. 정월대보름도 있고 뭐 등등등, 설날 뭐 대명절들이 있는데 각 국가별로 이렇게 모여서 잔치 많이 하는 민족이 없대. 진짜?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국수 먹고 술 한 잔 먹고.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은 더 완전 그치 이제 그게 그 휴일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족 특성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또 정감 있게도 잘 해낼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또 쉴 때는 확 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좀 특성이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또 막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또 살리잖아요, 국가 자체를. 맞아. 근데 이거는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랑 지금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사람들 맞아. 인식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성숙해진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고쳐나가야 될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그런 생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간 파티 문화잖아. 그쵸. 그리고 외식을 하면
TV 많이 나가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그치, 맞아. 우선 내 친구다라고 하면은 친구, 가족, 친구 우선 집으로 드려요. 그치, 음식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여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고 우리나라는 사실 누가 집에 오는 거 되게 꺼려하잖아. 그치. 막 그래서 청소하고 막 난리도 쳐야 아니고 되잖아. 그리고 나도 그게 참 힘들었어요. 거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집으로 자꾸 오고 싶어 하는데 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내가 막 음식을 막 이렇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 갔다가 오니까 내가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떡 빼고 다 한 것 같아. 떡 빼고. 갈 때는 가기 전에는 저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잠금이 돼서 왔잖아. 그치. 해야 되는 신랑이 엄청 좋아해. 진짜 순작용이 있었네요. 뭐 가서 반만 했지. 돈은 못 벌고. 돈을 벌었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후회되죠. 그치. 거기서 막 모두 인스타도 찍고 막 그때 유튜브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러겠네. 정말.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괜찮아요. 지금 유튜버니까. 그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번 편이 또 이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잘라서 가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사실 전세 문화가 없잖아요. 한국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랑 아니면 자가일 텐데 월세지. 집값이나 이런 건 어때요? 장난 우리나라랑 아니죠. 비교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걔네가 더해요? 그러니까 집값은 뉴욕이라 그런가? 그렇죠. 나는 또 약간 좀 비싼 동네에서 사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동네마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우선 집값은 자가 같은 경우는 집값은 똑같아. 어느 나라든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틀린 거고 월세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나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게 진짜 여기는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문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 맞벌이와 우리가 즉 월세 거기서 살았을 때 한국 돈으로 왜 이래? 질질세 빵꾸 뚫렸나 봐. 왜 이래라? 그게 아니라 나는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냈던 것 같아. 월세가 진짜 그치 벌이가 휘어져. 근데 예를 들어 그럼 한국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주재원 가셨을 때 봉급이 그 나라의 그 시세 물가에 맞춰서 더 올려줘요?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았지. 똑같아? 아니죠. 이제 거기 나라에서 그 물가 어느 정도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까지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주재원을 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하필 남들이 좋아는 했지만 이렇게 너무 비싼 동네로 간 거지. 뉴욕이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까먹고 왔죠. 오히려? 까먹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그때 아이의 교육은 뭐 우리나라처럼 학원을 가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아이가 그때는 5살이었어요. 5살이어서 5살이고 6살, 7살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학원을 막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럴 시기도 아니고. 근데 태권도를 했지. 제일 싼.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제일 싼 게 태권도였어.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 엄마 왜 나만 학원 안 가니? 진짜? 그래가지고 어딜 가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알아봤더니 거기 단점이 또 그거구나. 알아봤더니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야. 수영이 30분에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 수영이 그때 이제 30분에 내가 등록을 했을 때 33만 원인가? 30분에 33만. 그런 거였고 만약에 1대1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0분을 해? 그럼 그 한 사람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인가 13만 원 30분에. 왜냐면은 학원 같은 경우는 33만 원 뭐 이렇게 줘도 30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가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하는 거는 30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치. 하루 30분인데. 하루 30분인데 그러니까 12만 원, 1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비싸서 뭘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일 싼 게 태권도여서 그거를 보내줬는데 좋아하더라고. 좀 미안했지. 태권도 관장님 한국 분이에요?
태권도를 여기를 다녔다가 여기를 옮겼었는데 하나는 관장님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역시 태권도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다는 곳을 갔더니 정말 미어 터져. 아 진짜. 뭐 동양인이고 외국인,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상관없이 미어 터져요. 태권도가 잘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신기하긴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데 또 이렇게 집값도 또 비싸고 그런 게 있지. 근데 월세가 아무튼 부담이에요. 그치, 그러겠네. 그럼 그들의 살고 있는 현지인들도 사실 그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죠. 느끼죠. 그러면 맞벌이를 이제 하면서 걔네들도 우리나라처럼 막 학원 보내면서 이제 아둥바둥 사는 거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연봉 1억이다 2억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좋다. 아 잠깐만, 됐어요? 들어왔어? 연봉 1억이다 2억이다 하면은 엄청 막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물가랑 뭐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연봉 1억이다 세금 다 떼고 나면은 진짜 거지같이 힘들어야 돼.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여자랑 맞벌이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해야 해.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다르지 색깔 않아요. 다르다고 해도 지금 더 힘들걸?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진짜. 그 월세 그쵸. 그리고 집을 큰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월세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에이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집을 샀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금은 되게 낮은 거예요. 거기는 그 나라는 텍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뭐 붙어요. 취득세 뭐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살 때고 그게 아니라 살면서 일반적으로 네, 무슨 교육세 뭐가 다 붙어요. 학교는 공짜지만 사실 그 학교가 공짜가 아닌 거야. 세금이 엄청 많이 엄청 붙고, 나가니까. 네. 그래서 집을 사서 그 모기지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40% 받는다 이거 아니야. 걔네들은 막 80% 받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데 그걸 갚아가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래도 내 집이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똑같네요. 않아. 뭐 한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다 세계가 힘들죠.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 거기도 그들도 유럽권들도 세금 구간이 엄청 세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축구 때문에 알게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다 힘들다라는 거 좀 전제하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형수님이 이제 그 해외 생활, 한국 생활 이제 이러면서 간단하게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보긴 했는데 뭐 사실 우리가 매번 지금 에피소드 할 때마다 되게 줄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훑고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렇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의 장단점 짚어봤으니까 요번 에피소드 편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인사드릴게요. 빠생. 빠생.